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고흥군이 나로호가 발사된 지역인 만큼 이곳은 항공우주 분야의 랜드마크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전망대 너머로 이 해돋이를 전망할 수 있는 남열 해수욕장이 자리 잡고 있어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곳 우주발사 전망대 일원에서 이 고흥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우주발사 전망대와 잘 어울리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주로 농어촌 지역으로 이루어진 고흥군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점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흥군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이 드론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드론 산업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계획을 고정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편물을 실은 드론이 하늘 높이 날아오릅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섬마을에 도착한 뒤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들녘에선 농약 살포를 대신하고 화생방 상황에선 제독에 활용되는 드론. 나로호를 쏘아올린 전남 고흥에서 다양한 활용 방법을 선보인 겁니다. 기업을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고 동역도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다 구축이 된 상황이죠. 고흥군은 드론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으로 보고 차세대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드론 비행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해 일자리까지 연계하는 드론 종합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드론 단지는 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실험 공간, 통제센터에서 활주로까지 다양한 드론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 이를 위해 고흥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15개 분야에 걸쳐 8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유치를 확정했고 관련 기업을 유치할 드론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특히 고흥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까다로운 비행 승인 절차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드론과 관련한 특화 기업들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옴에 따라서 또 인구 유입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기존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드론 산업이 떠오르고 있는 요즘. 비행 허가 구역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전남 고흥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이 장소가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이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바다가 바로 저희 뒤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5월에서 10월까지 높은 파도가 일렁이는 남열 해수욕장인데요. 네, 전국의 서핑 동호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고 호남 지역 최초로 서핑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린 곳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관광지가 떠오르면서 고흥이 청정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과 청량한 파도가 절경을 이루는 고흥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서핑 동호인들이 부지런히 파도 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남열 해수욕장은 해마다 5월부터 10월까지 남동풍이 강하게 불어 파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높은 파도는 서핑을 즐기기엔 최적의 조건입니다. 애기도 놀기도 좋고, 파도 타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파도가 세니까 파도도 수영 말고도 튜브 들고 파도를 탈 수 있어서 좋아요. 남열 해수욕장 주변으로 펼쳐진 557km의 해안선은 고흥의 자랑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내륙부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대면 관광이 떠오르는 요즘 해안 경관을 감상하며 드라이브를 즐기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감상하다 보면 저 멀리 눈에 들어오는 섬들.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불리는 연홍도는 그림과 벽화를 보면서 휴식을 즐기기에 적격인 곳입니다.
전라남도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된 숙섬. 난대 원시림의 울창한 숲과 사계절 꽃이 피는 섬으로 손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파령산 편백숲입니다. 전국 최대 면적의 편백숲인데 수령 100년이 넘은 편백나무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숲으로 한 발 내딛기만 해도 강하게 느껴지는 피톤치드 샤워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기운을 북돋아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트렌드가 안전, 건강, 힐링 중심의 관광으로 변화됨에 따라 우리 고흥이 가진 관광 매력이 이와 부합하여 방문객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내륙부 해안선 557km 해안 경관과 오밀조밀한 230개 섬들의 조화경은 고흥에서도 해외 관광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고흥군. 코로나19로 비대면 관광이 떠오르는 가운데 전남 대표 청정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특집 뉴스를 통해서 고흥군이 추진하는 사업과 주요 정책, 미래 발전 계획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이어지는 순서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3년 동안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송기근 고흥 군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군수님 이렇게 야외에서 만나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존경하는 고흥 구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흥 군수 송귀근입니다. 군수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고흥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뛰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엊그제 같은데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셨을 때 이건 정말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꼽으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민선 7기 군정 목표로 제시한 게 고흥 미래비전 130 플랜이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1은 고흥군의 1년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3은 구민 1인당 소득을 3천만 원 이상으로, 0은 인구 감소율을 제로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만은 꼭 하나를 대표적으로 든다면은 예산 1조 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말 우리 고흥군의 총 예산이 8,891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 제가 군수에 취임했던 해 1년 예산이 7,020억이었는데 작년에 8,891억이니까 1,890억 정도가 네. 늘어난 겁니다. 우리 고흥군청 공직자 모두가 열심히 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작년과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군이 확보한 국도비가 1조 5,818억입니다. 네. 엄청나죠? 네, 네. 1조를 넘어섰네요. 그렇습니다. 두 해입니다, 물론. 네. 2016년과 17년 민선 6기 마지막 2년과 비교를 하면은 무려 4,515억이 더 늘어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흥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바로 중앙부처가 공모하는 사업들입니다. 공모 사업은 한번 선정이 되면은 예산이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공모 사업을 많이 유치하는 게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중앙부처의 공모 사업으로 122건에 3,500억 정도의 공모 사업을 유치했습니다. 이것도 민선 6기 같은 기관과 비교한다면은 무려 2,276억 원이 더 많이 공모 사업으로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민선 7기 들어서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도 이 국도비 그리고 또 중앙 광역단체에서 줄 때는 그만큼 이 사업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노력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오셨나요? 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뭐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네. 과연 그 사업이 얼마나 타당하냐, 네. 또 얼마나 시급하냐 이런 걸 다 심사하고 평가해서 예산을 줍니다. 우선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면은 우리 군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니까 네.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이나 사업의 내용 네. 이런 걸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하고.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네. 거기에 맞춤형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이게 일맥상통하는구나 해서 예산을 더 쉽게 줍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만들지만은 또 외부 전문가들 자문도 중요합니다. 특히 외부 전문가 중에서도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을 심사 평가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또 그분들이 나중에 심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전문가, 특히 중앙부처와 업무와 관련이 많은 이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잘 작성해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중앙부처에 가가지고 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 개발을 잘해서 이해 설득을 시켜야 합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냥 가서 떼쓴다고 돈을 준 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논리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논리 개발이 됐으면 여기 가만 앉아서 우리 이렇게 타당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면은 아무래도 예산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중앙부처에 직접 가서 중앙부처 실무자부터 과장, 국장, 실장 뭐 위에 고위 공무원들까지 만나서 우리 공군이 하고자 하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과 시급성도 중요합니다. 네. 이 사업 5년 후에 하면 되잖아요. 이랬을 때 이 사업은 꼭 내년에 필요합니다. 라는 이 시급성도 충분히 이해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마지막 이제 국회 관문이 있습니다. 정부안이 9월 초에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마지막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마지막 통과되는 순간까지도 국회에 가서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군에 꼭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열심히 홍보를 하고 강조를 하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만 됩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 작년, 재작년 우리 군이 1조 5,818억이라고 하는 많은 국도비를 확보했던 겁니다. 네. 정말 잘 이끌어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그렇게 국도비를 확보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네. 우리 고흥군 유사 이래로 단일 국책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큰 1,100억짜리입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고흥만 간척지 33헥타에 총 사업비 1,100억이 투자된 이런 사업입니다.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청년 창업 농을 육성하는 것인데 우리 고흥을 첨단 농업의 중심지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공정률은 40%쯤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흥읍이나 도양읍 같은 구도심들은 아주 좀 넓고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 재생 뉴딜 사업 200억짜리 공모 사업을 유치해서 우리 고흥읍에 도시를 좀 재생시켜서 활성화시키고 활기가 넘치는 이런 도시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셋째는 고흥만의 드론 센터를 네.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 198억짜리 국비 사업입니다. 지금 8월 말이면 준공이 됩니다. 네.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25개 업체가 입출해서 드론 개발부터 시험 제작 이런 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거기서 이루어질 겁니다. 또
또 이 바다 쪽은 여기 뒤에 지금 아주 멋진 바다가 네, 너무 네. 멋집니다. 보입니다. 바로 안에 남열 해수욕장입니다. 네. 이 바다가 우리 공원 멋지기 때문에 어촌 뉴딜 300 사업이라고 해수부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6개 마을에 400억 정도의 사업을 이미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촌 마을에 뭐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항을 정비한다든지 또 뭐 선박 기류 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서 어촌 마을이 좀 멋진 잘 사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업에 작년에 460억짜리 풍수해 방지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이 과거부터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정비하고 거기에 다리를 또 새로 건설해서 높여주고 그래서 공의 이 풍수에 특히 집중호우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460억짜리 네. 공모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뭐 더 많습니다만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네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흥에서 참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도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사업에 좀 국가 예산, 정부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민선 7기 들어서 많은 사업을 유치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해야 될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녹통 북항이라고 있습니다. 항구. 네. 북한 그쪽이 태풍 때 배들을 많이 피양을 시키는데 이 파도가 아직도 꽤 세가지고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녹동 북항 피양지 사업. 네. 이 태풍이 불었을 때 배가 피양할 수 있는 네. 현재 이 방파제 선착장이 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를 더 좀 공사를 해서 들어온 입구를 좁혀주면은 파도가 없어지니까 네. 그 사업을 제 군수 후보 시절에 공약 사항입니다. 이 방파제라는 200m 정도 연장을 하는 사업비 120억을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아마 10월쯤이면은 이 사업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 고흥군에는 이 장사 시설이 없습니다. 이 장사 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한 후에 뭐 다른 지역에 가서 모시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비싸고 많이 거리도 멀고 네. 그래서 우리 고흥 국립 하늘공원 하늘 뭐 옛날식 표현하면 추모공원입니다. 네. 이름을 멋지게 좀 좋은 이름을 하늘공원. 하늘공원이라고 네. 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사업비가 한 78억쯤 되는데 보건복지부에 이 국비로 지금 건의를 해놨습니다. 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이 하수관로들이 건설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누수도 되고 또 녹도 슬고 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 220억 사업인데 이것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밖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개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지난 3년 동안 이루어 오신 것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까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군수님 남은 1년 있습니다.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 가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군정이 1년도 안 됩니다. 11개월 조금 더 남았습니다. 네. 제가 군정 목표로 제시한 공 미래비전 130 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년에서 한 1조 시대 꼭 내년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전 공직자가 열심히 중앙부처와 국회를 뛰고 또 뛰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민 1인당 소득 3천만 원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 고흥은 이 농수산업이 62%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농수산업의 소득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또 농민들이 생산한 이 품목들이 제때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도록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 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산과 들과 바다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관광 소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소득 3천만 원 시대를 최대한 빨리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율 제로화.
우리 고흥 인구가 감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걸 멈추는 거 제로화시켜가지고 앞으로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인구 유입은 극대화시키고 또 고흥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인구 유출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고흥의 정주 여건, 교주 환경 이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흥군의 살림살이 그리고 주요 사업들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고흥을 찾는 귀농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은 수식어도 있는데요. 고정민 기자, 그 수식어가 뭔지 아시나요? 네, 귀농 1번지나 아니면 귀농의 성지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고흥군은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문제에 늘 고심이었는데요. 네, 고흥군이 귀농 1번지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인구 소멸 위험적으로 손꼽히던 고흥군이 귀농인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일조량이 좋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햇빛을 많이 받으니까 당도가 되게 좋아요. 당도도 좋고 잘 크고 그러다 보니까 맛이 좋아요. 고흥군은 전체 인구의 40%가 고령일 정도로 인구 문제가 늘 고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귀농인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168명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176명, 지난해에는 180명이 귀농하면서 전남에서 1위,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게 된 것입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고흥군은 인구 소멸 지역이 아닌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 고흥이라는 새로운 별칭까지 생겼습니다. 이처럼 불리게 된 데는 다름 아닌 신규 정책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흥군은 민선 7기에 들어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구 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고흥 사랑의 청년 유턴과 아이 행복, 귀향귀촌 등 3대 전략, 50개 추진 과제를 담은 인구 정책 5개년 계획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10개월 동안 3,057가구 4,245명의 인구가 고흥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귀농인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유턴, 아이 행복, 귀향귀촌 3대 전략 50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 귀촌, 귀여 원스톱 서비스 시행을 운영하여 7,964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귀농인 중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입니다. 통계를 봐도 30대 이하는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합니다. 고흥군이 30년 안에 소멸할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만큼 젊은 세대 유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청년 농부, 농지 임차료 지원, 가업 승계 청년 지원 사업, 청년 CEO 마케팅 활성화 사업, 청년 창업 아카데미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인구 문제 극복에 적극적인 고흥군. 귀농인 증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인구 증가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고흥은 일조량이 매우 높아서 우리나라 최대 유자 조산지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서 나무들이 말라 죽어가는 현상이 나타나 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연이은 냉해 피해로 점차 후유증이 심해지면서 이 고흥군에서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고흥의 한 유자밭입니다. 나뭇잎은 말라 있고 껍질은 갈라지고 벗겨져 있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냉해 피해를 입은 유자나무들의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색이 변해 죽은 가지를 베어내도 살아있는 가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피해가 계속되다 보니 올해 유자 농사는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말라 죽어요. 이 가을까지 계속 죽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왔던 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한 작년 대비 한 70%는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죠. 냉해 피해를 입은 건 유자뿐만이 아닙니다. 참다래와 배추, 귤과 감자 등 23개 품목을 재배하는 2,300여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계속된 만큼 고흥군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해에 따른 보상과 함께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야외가 아닌 시설 하우스 등에서 재배가 가능하거나 낮은 온도에서도 살 수 있는 신품종 개발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품종 개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동해에 강한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 항구적인 동해 대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자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고흥군. 이상기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위기에 놓인 유자 산업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고흥은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인 만큼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도가 남다른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고흥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선진 복합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치매 전담 치료는 물론이고 어르신들의 평생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고흥의 65세 이상 어르신은 2만 6천여 명, 전체 인구의 41% 수준으로 전년보다 2% 가까이 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치매 환자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치매 환자는 1,700여 명으로 해마다 3%씩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흥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합 여가시설이나 치매를 전담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치매 전담 관리를 위해 다른 지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내년이면 어르신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흥군이 200억 원을 투자해 도양읍에 노인건강복지타운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지를 확보한 뒤 각종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고 지난 4월 착공식을 연 뒤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치매 관리를 위한 치매동과 평생학습을 위한 복지동으로 나뉩니다. 특히 치매동에는 치매전담 요양원과 주야간 보호센터가 들어서는데 유니트형 치매전담실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일반 치매 요양원은 일반 병실로 돼 있으나 저희들이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유니트형입니다. 이 유니트라는 것은 1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생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있는 한 공간이기 때문에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은 평생학습과 치매 어르신들의 요양, 두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이란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도양 노인건강복지타운. 치매 환자별 맞춤 서비스와 어르신들의 건강권, 생활권 보장으로 우리나라 선진 노인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오늘 특집 뉴스를 통해서 고흥이 가진 특별한 매력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식을 통해서 고흥의 발전 요소를 다양하게 알게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많이들 지쳐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만큼 이동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끝까지 안전한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